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더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매도하는 게 맞는지 OX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엔터주들 흐름 괜찮은데요. 이제 JYP 엔터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가 다가온다. 증권가도 호평을 하고 있고 또 엠믹스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걸그룹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수익 챙기고 갈까요?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네. 이제는 뭐 대면으로 콘서트도 열 수 있고 팬미팅도 할 테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엔터 사업인데 JYP 엔터 어떤 게 더 기대되십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 위치도 이제 고가 언저리에서 이제 강한 장대 항공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술적 위치가 좋은데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여행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루어지게 될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하지만 고가에 대한 부담은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이제 JYP 관련 신규 이제 새로운 가수들의 라인업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이제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제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 자체 거기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때 지금 이제 3월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실적으로 변경이 되는 실적 성수기인 4월 중순 정도에 한 번 정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사고 파는 게 좋을지 매도 전략 그리고 재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도 살펴볼게요.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보험사 안에서도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현대해상 그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는 괜찮거든요. 손해보험사 쪽에서 호실적 기록할까요? 우리도 들고 갈까요? 의견 주시죠. 현대해상도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주고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현대해상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는 건지요? 사실 이제 보편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맞지만은 보험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수요가 개선이 되고 또 악폐가 조금 덜한 쪽이 살아남는다라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뭐 기대수명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보험 수요가 큰 흐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인 보험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지면서 또 이제 실손보험 5년 주기가 갱신이 되면서 수요가 견인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해상은 이런 위험 손해율 개선과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운용자산 이익률이 함께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다만 손보사 실적 자체가 이번에 유가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자동차 손해율이랑 함께 장기인 보험의 신규 건에 대한 계약 규모가 상반기에 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절가는 잡고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도 두 분 모두 의견 주셨고요. 최근에 네.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먼저 한 1월쯤에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추세가 살짝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올 한 해 금리 인상 시기가 맞으니까 길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어제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쓱 던지면서 이제 네. 미국 시장에 잠시 혼조세가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서 어느 정도 사실 끝난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슬그머니 0.5bp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시장을 조금 억누르고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생각보다 다른 어감세에 이제 나스닥 상승세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는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한번 5월 정도 그리고 이제 실적 성수기 때 다시 한번 이제 금융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즉 4월 정도에는
되면은 매수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래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은 적어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KB금융도 고점에서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에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4대 금융지주사를 공략을 할지 아니면 이제 지방 이제 금융지주사를 공략할지는 개인의 조금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장은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이제 바닥에서 잘 오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공략을 해본다면은 4대 금융지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이제 슬슬 이제 바닥에서 한 번 정도 오르고 고가 정도 한 번 터치는 실적 시즌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조금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그와 함께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융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 또 증권가의 혹평을 받은 필라홀딩스 보겠습니다. 공급망 차질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급망의 차질을 빚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했던 실적보다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화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 휠라홀딩스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OX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매도하자라고 해주셨는데 휠라홀딩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인가요? 저는 휠라우딩스가 갖고 있는 뭐 이제 글로벌 리스크, 이제 공급 리스크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악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휠라우딩스는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필라라는 이제 그런 브랜드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데 너무 이제 하나의 이제 단일 IP라고 좀 하죠. 이제 단일 IP에 좀 힘이 몰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하락이 됐었을 때 그만큼 외부적 리스크가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의류주들은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승인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FNF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흐름세가 굉장히 좀 영업무역도 그렇고 결국에는 브랜드 파워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휠라우딩스의 현재 주가는 하락세로 좀 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다각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한 게 현재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골프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안 하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좀 하락하는 주범에 맞물려서 조금 더 주가는 하락폭이 있을 것 같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시라는 의견보다는 당분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 주가는 아직은 바닥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하시라는 의견이 아니라 매수하기는 아직은 좋은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좀 대신하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인 28,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휠라우딩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8,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그래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 사실 많은 종목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실 텐데요. 보유자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장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감에 산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고른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보시죠. 인플레 순환매 밥상물가. 오,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렇죠. 인정하기 싫으신가 봐요. 종목도 똑같은 네. 과연 종목이 같을지. 지금 이 물가가 오르는 거에 우리가 힘든데 그럼 사실 주식으로라도 돈을 벌어보자. 접근해 볼게요. 종목 주시죠. 인바이오와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 쪽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인바이오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조시푸드 왜 매수해야 될지 지금 종가 공략 가능합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움직이는 요인 자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사조시푸드는 수산물 유통, 가공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매출 비중은 횟감용 참치가 약 70%를 가까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번 상태가 참치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함께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하실 것은 이번에 러시아를 경유했던
있던 그 운반 항공기가 우회 경로를 택하면서 항공 운임비가 상승하자 생산 원가 변동에 반응한 것인데요.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획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처럼 원재료를 구매하는 운반 비용, 작업 비용이 늘어나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 IAEA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비용에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타격을 줄 수 있는 차질이 생길 것을 저는 예상해 보았습니다. 방류된 오염수 자체는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미국과 적도를 거쳐서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옵니다. 사조그룹의 조업지는 적도 태평양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비용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상해왔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사조 시푸드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형국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정부 조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여겨지고요. 그리고 일본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서도 우리 정부가 국내 정책 대처에 따라서 사조 시푸드의 점유율 역시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가격 상승 여파와 함께 이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7,000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이상, 손절 가격은 6,000원. 그래서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사료주가 지금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먼저 대장자를 잡았거든요. 사조 시푸드도 따라갈 수 있을지 보겠고요. 이번에는 김진만 팀장의 종목 인바이오인데 저희 채팅방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전산의사 관련해서 그 네. 배임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사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 그래서 주셨는데. 준비를 또 다 해왔습니다. 이제 네. 송하이 팀장님께는 생선하셨고 저는 이제 생선? 밥 할게요. 네, 밥. 네, 초밥도 좋으니까 네. 한번 밥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바이오 바이오 관련주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종묘라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을 종묘라고 얘기하는데 종묘 그다음에 농약 그다음에 비료 세 가지 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엮여 있는 테마를 다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먼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의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내 배임에서 이제 횡령 공시가 나오게 됐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공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금 손실이 있지 않았다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해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3월 10일 날 갭락해서 이제 거의 하한가 근접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공시가 바로 나왔습니다. 배임 사실은 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피해 입은 부분은 없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지금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감사보고서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지금 보시면은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체크가 필요한 포인트도 맞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개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체크하는 거는 주주총회 기준으로 D-7일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인바이오가 갖고 있는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글로벌 식량난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슬슬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보시면은 아시아 종목, 경농, 노비, 이제 농기계 관련돼서 농자 들어가는 거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후발주자들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농업 쪽에서 여러 가지 섹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종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6,800원, 손절가는 6,1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농자가 붙은 것들은 다 올랐습니다. 네. 농업, 농기계도 올랐고 이제는 뭐 생선, 그다음은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물가 상승 관련주를 오늘 저희는 종가 베팅해 볼게요. 인바이오 그리고 사조시푸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확인해 보죠. 코스피는 0.89% 상승하면서 2,709.9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다면 오늘 지수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블록데이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단에도 살짝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코스닥은 0.66% 오른 924.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현재 구간 0.82% 오르고요. 원달러 환율은 121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21% 상승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